자, 이제 시험 대비 15강으로 왔고요. 유전 정보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DNA 유전자, 단백질 이런 특징들을 이제 다 차이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 이 유전 물질의 부분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의 특정 부위 염기 서열에 저장이 돼 있고요. 이 DNA 염기 서열로부터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이게 RNA로 복사가 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RNA가 단백질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는 네, 이런 염기서열 DNA 유전 정보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거다? 네, 마지막 단계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단백질이 무엇을 결정한다? 네, 형질, 우리들의 모든 특성을 네,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이 DNA가 꼬여있는 구조고요. 우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똑같은 DNA를 양쪽에 나눠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DNA가 꼬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 이제 DNA와 단백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DNA는 굉장히 긴 가닥인데 이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지금 요걸 보시면, 네, 우리 눈동자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네,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전자는요,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갈색 눈동자를 댑니다. 근데 파란 색깔 눈동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는 멜라닌을 적게 만들도록 암호화된 효소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를 결정한다?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중간 단계 이 단백질, 이 효소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통해서 형질을 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유전 정보 아까 다 계속 반복이긴 한데 DNA 특정 부분에 암호화되어 있고요. 단백질 역할은 뭐죠?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이루고 있고 효소나 네, 호르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효소는 우리 몸에서 생리, 물질 대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 모든 화학 반응에 네,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호르몬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이루는 중심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균부터 해서 단세포 생물부터 해서 사람까지 이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핵 속에서 DNA가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RNA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이 핵공을 통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NA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핵 내에도 존재할 수 있고 세포질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DNA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DNA는 핵 내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RNA가 나오면은요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번역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 리보솜이 됩니다. 자,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유전 정보가 아까 DNA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종류의 염기가 있고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순서로 배열이 되면서 이것이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다, 코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DNA 유전 암호가 부르는 말이 있는데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염기가 단위가 돼서 유전 암호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RNA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죠? 상보 결합을 통해서 약간 바뀌잖아요. 그쵸? 자, RNA는 여기서는 이제 코돈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자, 똑같이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아밀로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 똑같은데요. DNA가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DNA에는 있는 유전 정보 3연기 조합이 무엇으로 바뀌어서 코돈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이 코돈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미노산은 한 종류를 지정하는 코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연속된 3개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우리가 20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염기 4종류가 여기 이렇게 연속된 염기 3개에 경우의 수로 4가지씩 들어갈 수 있고 이걸 다 곱하게 되면 64가지의 코돈이 생깁니다. 자, 근데 아미노산 종류는 20종류이기 때문에 얘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코돈의 여러 종류, 코돈 여러 종류가 아미노산 한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 적게 되면은 16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아미노산 20종류를 충분히 암호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한의 단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30개다. 그러면 자, 코돈이 몇 개가 되어야 되냐면 30개가 되면 되고요. 자, 아미노산 하나당 코돈은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코돈은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염기는 9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끔 문제로 나오니까요. 요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전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2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얘가 DNA입니다. 얘가 RNA죠. 자, 근데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될 때 이 2가닥이 모두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서 하나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코돈이 시작되는 게 C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자, 상보 결합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상보 결합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 DNA에서 예를 들어 ATGC가 있으면요. 얘가 RNA로 갈 때는 무엇으로 가나요? A는 U로 가고요. 이렇게 반대되는 염기로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RNA의 C로 시작한다는 거는 DNA의 G로 시작하는 것이 얘가 복사가 된 가닥이다. 그래서 복사된 가닥을 우리가 주형 가닥이다라고 하고 이 가닥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아래 가닥을 얘가 주형을 뜬 거예요. 그러면 자 GC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CGU 이런 식으로 이렇게 A는 U C는 G, 그 다음에 G는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보 결합을 한 것이고 자, 그래서 주형을 찾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3개씩 잘라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코돈은 총 몇 개인가요? 코돈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이 그림에서는 코돈 4개고요. 염기는 총 12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코돈 하나당 이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총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 4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자, 이 결합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물분자는 3분자입니다. 이 결합선 하나당 물분자가 3개가 빠져나오고 펩타이드 결합도 여기 사이에 3개가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주형을 찾고요. 주형을 찾았으면은 자, RNA가 이제 3개씩 잘라가지고 코돈이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펩타이드 결합 수, 그 다음에 물분자 수까지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은 유전자 A가 발현돼서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 A가 발현이 되는데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유전자 A가 이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멜라닌 효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러면 멜라닌이 많이 합성되면 털색이 이렇게 진한 갈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유전자 A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유전자 이제 A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이게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것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 네, 다 맞네요. 그래서 3개를
다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80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DNA에서 RNA로 가는 가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자,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옳은 것,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 되는데, 자, 이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핵 속에서 아닙니다. 자, 가는 핵 속이고요. 나는 세포질이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 자, 가만 핵이고 나는 세포질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 나 과정을 통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된다.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이고요. 이게 아니라 네, 폴리펩타이드입니다. 폴리펩타이드가 합성이 되어야 얘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면. 자,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비슷한데 아니죠. 이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코돈의 종류는 한 가지다. 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렇구나. 옳은 거 두 개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순간, 네, 틀렸고. 자, RNA는 이중나선 아니고 단일 가닥입니다. 단위체는 똑같죠? 자, 그래서 이중나선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하고, 자, 사람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으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람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6번이 맞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810번 보시면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앞에 나오는 그림이 전사고요. 뒤에 나오는 가가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RNA가 되겠죠. 그래서 코돈은 기억에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가 맞죠. 그죠? 네, RNA에 있는 거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NA와 기억을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같다라고 했는데 종류가 같을까요? 염기의 종류 다르죠. DNA는 ATGC, 그 다음에 RNA는 AUGC입니다. 그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염기 한 개가 3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아니죠. 염기 3개가. 자, 염기 3개, 연속된 염기 3개입니다. 염기 3개가 네,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리보솜이 관여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리얼에 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23번 네, 보시면 자, 10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나선 DNA 가닥의 염기 조성과 이 중 한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 가닥의 염기 조성의 순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가나다가 DNA 2가닥이고요. 네, RNA는 몇 가닥이다? 한 가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U가 있는 것이 RNA입니다. 그리고 얘 두 개는 DNA가 되겠죠. 네, 그러면 자, DNA와 DNA도 상보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가 가닥의 C는 누구랑 상보결합된 거냐면 네, 나 가닥의 G랑 상보결합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27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디귿은 0이 되겠죠. DNA에는 유라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T는 자, 가에서 A랑 결합되겠죠. 이렇게 결합되니까 네, 2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둘 중에서 지금 RNA의 주형이 누군지 찾아야 돼요. 자, RNA는 정보가 뭐 있냐면 G가 있습니다. G가 33이 있고, 자, 그럼 이거랑 상보되는 거는 C죠. 자, C의 숫자가 똑같이 33인 거. 네, 그러면 주형은 얘가 주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 주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다에서 A는요. 네, 나에서 T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리을이 23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은 C죠. 그죠? 그러면은 나에서 G랑 똑같으면 되니까요. 27. 자, 그래서 가와 나가 DNA다. 맞고, 자, 기억 미음 27 더하기 미음이 뭐죠? 네, 27. 54죠. 그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니은이랑 리을이랑 같다. 23 더하기 23이 같나요? 아니죠.
자, 디귿은 0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디귿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17번도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전사되어 만들어지는 RNA 염기서열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상보된 가닥을 쭉 쓰면 되겠죠. 자, T는 자, A, A는 U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G, C, G, G, U, U, A, C, C, G, G, U, U, C, C, G 이런 식으로 네, 쭉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NA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유전부호가 시작된다면 이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은 총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되겠느냐.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돈이 몇 개가 생기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코돈이 6개 만들어짐으로 아미노산은 6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게 되죠.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가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8번. 자, 요거는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인데, 자, 남모양 적혈구가 얘가 지금 유전적으로 돌연 변이가 일어난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중간에 가다가 CTT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사가 되면 GAA로 전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GAA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요 T가 A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CAT로 바뀌면 자, 전사가 되면 GUA로 바뀌게 되고요. GUA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발린이 돼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상적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가 되면은 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세포가 괴사가 되거나 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염색체수가 변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염색체수 변화가 아니고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이게 뭐죠? 염기.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 한 개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염기 한 개.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GTT는 글루탐산, CAT는 발린을 지정하는 코돈이다. 자,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코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돈은 RNA에서 쓰는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바꿔줘야 되냐면 이거를 CTT가 아니라 GAA로 바꿔주셔야 되고 CAT는 GUA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NA 염기가 한 개만 바뀌어도 네, DNA 염기가 한 개만 바뀌어도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얘가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 같은 거를 이게 잘 이제 속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자, 끝까지 읽어주시고 코돈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코돈을 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